개가 짖어도 리플은 간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콘형입니다. SEC가 마지막까지 항소 브리핑을 제출하면서 또다시 리플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이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악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인간인 것 같네요. 하지만 리플은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전날 폭발적 상승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잠깐의 과정을 거칠 뿐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죠.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SEC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못하면 또 리또속을 보게 되는 거 아닐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오래 있을 호재들, 불장에서 얼마나 오르고 리플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갈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비트 시황 체크해 볼게요. 물가의 대표적인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해주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100K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강세장으로 다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다면 알트 불장의 필수 요소인 비트 도미넌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CPI 지수 발표 시간인 10시 반을 기점으로 도미넌스는 쭉쭉 빠져주면서 57.5%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속폭 상승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고래의 매집량을 알 수 있는 CBD 지표 체크해 보실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도에 집중하던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가 본격적으로 매수의 피치를 올리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초입의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던 불장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불장의 첫 번째 조건, 비트 도미넌스가 빠져줘야 한다. 18년 불장과 21년 불장 당시와 비교해보면 도미넌스가 아직 확실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40% 인근까지는 도미넌스가 하락해줘야지 불장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트는 전고점까지 아직 어느 정도 갭을 남겨두고 있는데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으며 횡보 지지해줄 때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빠져준다면 불장의 조건이 갖춰지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4일 후 20일이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 이야기로 돌아와서 리플은 이번 시즌 정고점 4,0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면서 신고가 4,900원을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SEC의 항소 소식이 들렸음에도 잠시 주춤하다가 회복해주며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우선 SEC가 왜 항소를 고집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리플은 당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SEC는 리플을 강하게 압박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전 SEC는 항소 브리핑을 제출하며 리플에 대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트윗을 통해서 예상대로 SEC의 항소장에는 이미 실패한 주장이 다시 언급되어 있으며 다음 행정부에서는 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이 말은 즉, 나는 항소할 줄 이미 알고 있었어. 다 예상된 일이고 너희 쓸데없는 얘기 재탕에서 써놨던데 어차피 다음 주면 SEC 너네 다 바뀌고 다음 정부에서는 그 항소 철회할 거야. 이 말을 한 거죠. 즉, 별 신경 쓸 거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리플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한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게리 겐슬러의 사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죠. SEC의 현 의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특히 리플한테 무슨 한이 맺혔는지 재임 내내 암호화폐 시장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특히 리플을 겨냥하며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임기가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게리 겐슬러의 해고를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게리 겐슬러는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임기가 4일 남은 시점에서 꼬장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 새끼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리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인사를 내각에 대거 포함하며 SEC 새 의장으로 폴 애킨스를 임명하였는데요. 폴 애킨스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자행되어온 강력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EC의 항소 브리핑 내용은 어떨까요? SEC는 투자자들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발행자나 판매자의 개입 여부와 관계
관계없이 XRP는 증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논리라고 비판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8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리플랩스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하였는데요. 이는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업계는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업계는 이를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간주했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항소를 두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SEC의 광기,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의 항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SEC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리플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20일 트럼프의 취임식과 함께 폴 랭킨스가 이끄는 새로운 SEC가 출범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암호화폐 업계 전체, 그리고 특히나 SEC의 표적이 되었던 우리의 리플입니다. 수년간 묶여있던 봉인이 해제된다면 리플에게 신고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리플보다 늦게 발행되거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메이저 코인들, 예를 들어 에이다, 이더리움, 솔라나 등이 2018년 대비 수십 배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뚫지 못한 2017년의 정고점 5,000원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리플이 보여줄 퍼포먼스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올해 25년 리플의 폭등을 이끌어갈 주요 이벤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히 SEC의 소송 종료입니다. SEC 소송 종료는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을 제거하며 시장에서 중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죠. 이로 인해 리플에 대한 시장 내 신뢰도가 상승하고 리플은 오랜 기간 발목을 잡혔던 족쇄가 풀리며 미국 내에서 이 사업 확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리플과 협력하고 싶어 했던 기업들조차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업에 나서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인데요.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러한 장벽이 사라지면서 리플과의 협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겠죠. 리플은 단순히 소송의 종료를 넘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리플 ETF 출시입니다. 리플 ETF의 출시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ETF 출시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리플은 그동안 SEC의 소송과 맞물려 ETF 출시에서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 리플 ETF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등 주요 기업들이 SEC의 리플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 ETF는 차기 행정부에서 매우 빠르게 승인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우호적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전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리플 ETF가 출시될 경우 12개월 내에 약 43억에서 8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나로 약 12조인데요. 이러한 예측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리플 ETF가 승인되면 먼저 신규 투자자 유입이 늘어나겠죠. ETF는 더 많은 대중과 전통 금융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또 ETF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며 ETF는 리플의 활용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의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시키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플랩스 IPO인데요. SEC 소송이 종료되면 리플랩스는 IPO를 통해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이더리움의 시총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의 소송으로 인해 억눌려 있던 리플의 가치는 IPO를 통해 재평가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JP모건은 IPO와 ETF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리플의 시장 신뢰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의 항소는 리플의 성장을 막지 못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SRP의 기술적 비전은 리플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만들겠죠. 사진 한 장 보고 가시죠. 트럼프 양옆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CLO 알델로티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리플의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SEC 게리 겐슬러의 사태로 수년간 리플을 압박했던 소송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게리 겐슬러를 집으로 보내버린 트럼프 아닐까요? 트럼프 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홀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치솟는 모습을 보며 그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며 버텨온 여러분은 이제 마침내 달콤한 보상을 받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리플 장기 투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은영이었고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